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이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넣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인 강제 연행 이걸 표현을 다 지웠어요. 일본군 위안부라는 얘기도 뺐고요. 독도 관련해서도 불법 점거했다,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교과서에 강제연행, 종군 위안부 이런 표현 삭제됐습니다. 예상된 일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까지도 교과서 문제는 쭉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나 이번에 조금 다른 부분은 지난해 4월에 이 교과서 문제의 표현에 대한 간여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는 아니라 그냥 위안부이고, 네. 또 종군 위안부도 아니라 그냥 위안부다. 그리고 일본군의 관여라든가 간제성,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또 강제 노역이 아니라 이것은 징용이었기 때문에 일본 극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단지 한국인이 일본 극적으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 전쟁 같은 그런 비상 사태에는 징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노역을 시킨 게 아니다. 이러한 내용. 그리고 독도는 당연히 일본 영토이고 가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기 결정, 간여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본에서는 무거운 의미가 있고요. 이대로 국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가기 결정 이후에 나온 그것을 반영시킨 교과서 검정 결과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기 결정 있었을 때 그때요, 일본 자민당 내에서 한국 대응 전담팀 꾸려서 한국에 고통 주겠다, 그런 대책 만들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정확하게는 지난해 12월입니다. 11월에 거기 한국의 김찬영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민당 외교부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국 대책 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때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 대응책을 올해 7월까지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계속 강경하게 한국에 대해서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본 정부도 그렇고 집권 자민당 안에 현재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실 님이 윤 당선인은 어떤 대처를 할지 궁금합니다 얘기하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혹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일본이 말하는 것을 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100% 양보해야 돼요. 그래요? 예를 들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정해줘야 되고. 그럴 수 없죠. 예, 강제징용 문제, 이거 현금화하면 안 되고, 강제징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때는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송 모두 각각, 그러니까 완전히 재판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위안부 문제는 자발적인 매춘부였다. 이거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소라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 거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한국 교과서에도 그런 불법, 강제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위헌부였다 이렇게 쓰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이것을 역사 전쟁으로 오히려 한국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가 잘 그 손발이 맞고 정보전도 펼치고 있고 병력도 잘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작전을 만들어서 한국 쪽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좀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여서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그 역사라는 이름에 사실상 일본은 완벽한 전쟁 개념으로 전역전으로 이게 패배하면 독일처럼 반성해야 되고 역사 교육을 그 올바르게 우리가 보면 올바르게 일본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일본군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다 과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되는 그러한 일본에서 말하면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면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다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관상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전에 근암도 같은 거 아예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는 항상 한국인에 대한 강제 노역 이것을 밝혀야 되고 이것이 그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일본 사람들이 특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그 일본의 극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력으로 이거 막아놓겠다. 이렇게 아베 정권 때 본격화된 것이 지금 스가 치다까지 와서 그 흐름이 거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일본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심혜정님도 일본은 막무가내로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계 개선될 수 있겠어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막무가내로 나가는 겁니까? 네, 막무가내로 그거는 그 특히 극우 세력이 아주 강하니까 그 아베 라인이 가장 아직도 세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원래는 키다 같은 사람은 좀 중도이거든요. 그러나 세력이 약한 거죠. 일본은 그 파벌 정치이기 때문에 아베파가 지금 100명 정도 있어가지고요. 키다파는 50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적인 불리함 때문에 결국은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좀 큰 거죠. 그러나 그래도 요새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파친코라든가 애플 TV를 통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요. 현재까지는 일본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도 일본 내에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일본 사람들은 역사 인식은 이토 히로부미 이전까지로 끝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이전에서 교육이 끝나고 끝나요? 우리처럼 끝납니다. 교과서에는 있어도요. 수업은 거기서 끝내요. 앞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식민지화 시켰다라는 것도 잘은 몰라요. 그리고 보통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는 예를 들면 제5공화국이라든가 모래시계라든가 그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만들어요, 일본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넷플릭스라든가 애플 TV는 일본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세계적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흥분하지 마시고. 교수님 그래서 빠찡코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반대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그런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게 일본 쪽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이 안 샀으니까. 네. 예, 그러나 넷플릭스나 애플 TV는 이게 산다 안 산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이게 콘텐츠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비싸게 걸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빠친코를 그렇게 비판하고 나섰군요. 그 교수님, 일본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기대가 크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먼저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이야기를 해왔고, 예. 그리고 그란드 바겐 형식으로 문제되어 있는 한일 관계 여러 가지 현안을 다 한쪽씩 위에 올려놓고 이게 해결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관계 개선의 의지가 강하다. 그런 면만 평가해 왔어요. 아니 근데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역사 교과서 이렇게 왜곡하고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관계 개선이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라는 것은 네.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일본의 주장대로 한국이 과거사를 받아들이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멀리 가서 생각하는군요, 일본은. 이런 멀리라기보다 상식에서 벗어나서요. 예. 그러니까 세계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일본이요? 예, 일본이. 와, 예. 그것을 또 계속 설득하려고 그래요. 세계.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사사카와 재단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쪽에는 사사카 재단 같은 돈으로 막 쓰는 재단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왜 사도광산도 군함도도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나 했는데 일본은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군요. 클래식. 예, 그거는 물론 극우 쪽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양심적인 일본인들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네. 양심적인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힘이 약한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요. 핵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4월에는.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한미일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계속 미국 쪽에서 일본 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니까 한미일을 혹시 합동훈련 이거 혹시나 군사훈련을 한다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하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일본 자위대, 해산 자위대라든가 의기르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의기르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요새는 의기르기 동영상을 유튜브 광고까지 내가지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군요. 예, 일본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독서라든가 동해라든가 그런 것도 일본은 일본 외무성이 동영상 만들었거든요. 유튜브에 다 올렸거든요. 그러나 유튜브 광고에 낸 것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잘 저희가 고려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일본 사람들의 행동에는 확실하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돈까지 내면서 일본 정부가 돈까지 내면서 유튜브 광고를 드린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대선 토론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자위대가 동해바다에 들어오는 거, 자위대가 우리한테 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위대가 동해에 들어온다. 먼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아도 동해에 들어온다라는 거, 우리 해역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거는 유사시라는 이야기죠.
네. 네, 유사시에 아마 독도를 기지화할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 일본이 상륙할 거예요. 먼저 독도에. 그렇게 해서 여기 기지로 한미일 연합기지로 만들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거기서 안파줘 나가게 될 거예요. 네. 독도 완전히 점령할 거예요. 아, 네. 유사시. 그러니까 연도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네. 군사동맹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없는 그거 일이죠. 상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식으로, 그냥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미일 혹시나 군사동맹 같은 것을 실제로 구체화시킨다고 하면 네. 적어도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것을 미국도 일본도 공식으로 세계 발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네. 일본과 군사 교류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일본 쪽의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 조금 비밀스럽게 다 진행됐거든요. 그렇죠. 비밀리 했죠.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 예. 이러한 내용만 조그맣게 나왔고요. 예. 예, 그 이후 박근혜 정권 때에 지소미아가 발표된 거, 예. 그때는 조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나 문제는 지소미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는 악사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악사라는 것은 군사 무르차 교환 협정, 또 쉽게 말하면 무기를 교환하는 협정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이 사실상 하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일본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이게 합체가 되는 것이 악사입니다. 네. 이것을 이명박 때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해가지고 추진했었죠. 실패했어요. 네네.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악사는 너무 이게 군사동맹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뜨리고 먼저 지소미아 맺고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네.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악사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때 탄핵이 됐고 예. 문재인 정권 때는 악사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 것입니다. 혹시나 악사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일 관계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매우 중요한 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를 기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그렇게 능력이 큰 부대가 아니거든요. 네네. 갖고 있는 근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괜찮은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만 우리가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사람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람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7305님 한일 관계 개선되었지만 거짓말하고 우리나라를 아직도 식민지로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조만간 또 모셔서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화내지는 마세요. 네. 예? 화내지는 마세요. 네. 화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가세요. 제가 말을 빨리 하려고 하면요. 네네. 이러한 말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정치 피로,